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요번에는 렉서스 ES300H를요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2.5L 4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엔진 출력만은 이제 178마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져 가지고 시스템 출력은 보니까는 218마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ECVT라고 하는 그런 무단 변속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전륜구동 세단입니다. 이 차는 차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제 준대형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5m 조금 안 되는 그런 외관 크기를 갖고 있고 차의 몸무게는 1710kg더라고요.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행 모드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저는 2가지만 써볼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인스트루먼트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거나 옆을 눌러서 하는 건데요. 제일 아래로 이제 에코를 해서 제일 먼저 탈 거고요. 그 다음에 차와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스포츠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은 이제 만질 게 없기 때문에 주행 안정화 장치만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걸 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의 왼편에 반대편에 있었네요.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짧게 누르니까는 트랙션 컨트롤만 오프가 됐고요. 이게 완전히 안 꺼질 리가 없는데 도요타랑 렉서스는 요거를 VSC라고 하거든요. 제가 VSC가 아까 안 꺼져가지고 좀 헤매면서 이것저것 해보니까요, 차가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그때 길게 눌렀을 때 꺼지더라고요. 기어는 뭐 파킹이나 아닌 거나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게 됐네요. 지금 이제 VSC 턴도 오프라고 그렇게 계기판에 뜨고 있고요. 에코 모드여가지고 지금 이제 주행할 태세를 마쳤습니다. 이 고급차는 와인딩 로드에서 어떨까요?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출발해 봅니다. 일단 에코 모드에서 엔진이 열심히 돕니다. 근데 그 엔진이 토해내는 숨소리에 비해서 가속감의 상승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뭔가 굉장히 무거운 덩어리가 이 땅을 꽉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거에 비해서 뒤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제 변속 동작 자체가 없죠.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속도가 올라가면 변속이 되고 이런 감각에 좀 익숙해 가지고는 좀 속도감이 더 안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앞바퀴가 좀 일을 많이 하게 움직이네요, 차가. 브레이크 페달은요, 좀 그 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묵직한 편이에요.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세게 안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일찍부터 조금 그 소리를 내는군요. 그러니까 종방향의 그 한계를 좀 일찍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어링 타이어이기 때문에 좀 스포츠 주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타이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잘 움직이네요, 차가. 좀 렉서스라는 그 로고 뒤에 우리가 조금 별다르게 어떤 다이나믹함 같은 것은 F 모델에서만 좀 기대를 하잖아요. 나머지 모델들은 그냥 좀 그 높은 연령대 분들이 살살 타기만 하는 차,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능력을 좀 더 이렇게 깊이 파보면 이렇게 할 줄도 안다라는 거에서 좀 놀라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 자체가 아예 절대적인 속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올려갈 때 그리고 줄여갈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요. 네, 그런 점이 좀 있네요. 그리고 좀 브레이크 부분에서 좀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이 하이브리드 차들은 처음에 브레이크가 거의 안 됐다가 회생제동 때문에 그다가 좀 더 깊이 밟으면 제동력이 확 높아지는데, 얘는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선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좀 다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오랜 세월 동안 하이브리드 차를 좀 이렇게 길러온 그런 브랜드답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앞서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 TNGA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묵직해요. 어떤 좀 경쾌함 쪽은 아닙니다. 묵직하고 좀 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깔려 있는 그런 느낌은 몸에 확실하게 전해주는군요. 이 정도면은 네, 중대형급 하이브리드로서는요 뭐 더 바랄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런 차로 뭐 제일 빠를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차를 다루어 봤을 때 그런 운전자의 신호를 차가 그냥 별다른 군소리 없이, 물론 타이어는 좀 스키드움을 내지만요, 네, 그 잘 해내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뒤가 말려서 따라오다가 나는 이제 운전자는 핸들을 벌써 풀고 직진을 하려는데 뒤가 좀 따라오는 게 늦어가지고 좀 안으로 더 말리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크기가 커서 좀 그런 앞뒤 바퀴에 좀 뭐라 그럴까요? 간격이 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움직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을 굉장히 조율을 잘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계속 출렁출렁 하면서 가지만요, 그렇다고 이게 마냥 놀아나는 그런 종류의 서스펜션 세팅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도 다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런 컴포트 세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에코 모드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 괜찮네요. 움직임이. 그런 것이 일단 확인이 됩니다. 잠시 뒤에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이 차를 조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얘가 갑자기 스포츠 세단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주행 안정 장치는 차가 움직이지 않아야만 꺼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꺼놨고요. 이제 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스포츠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얘가 동작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엔진 회전수, 엔진 소리 커지는 거에 좀 따르는 가속감의 상승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아까 에코 모드일 때보다는. 다른 거는 뭐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CVT 치고는 직결감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게 일단 아까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법 엔진 회전수의 커지는 것과 네, 가속감의 빨라지는 것이 좀 꽤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좋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빨라질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CVT 변속기 자체가 어떤 직결감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변속기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이 노면의 어떤 각종 변화에 대해서요, 차가 굉장히 흐느적거린다는 느낌을 좀 줍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껏 바뀌어라, 나는 그거를 다 덮어줄게 라는, 네, 마치 그런 조금 자세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세세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차가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에코모드 때도 그랬지만요, 이 정도면은 정말 더 바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ES300H를 고르시는 분들이 뭐 이 차를 성능 때문에 사시는 분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함, 그리고 고급스러움, 그게 어떤 가장 큰 좀 이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할 줄도 아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스포츠에 놓고 만약에 이런 길에 오셔가지고 이 차를 조금 몰아쳐 보신다면은 의외의 그런 차의 그 면모를 갖고 있는 것에 좀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정장으로 자기의 그 몸의 능력을, 피지컬을 좀 감춰놓은 그런 운동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근육량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운동선수라고 하면 좀 될까요? 이거 헤드라이트의 로우빔, 하이빔 자동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같이 조금 주변 상황을 감지해가지고 빠릿빠릿하게 하이빔이 필요할 때 올려주는 능력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러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봤는데요, 좀 놀라는 것은요,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악셀을 많이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에너지 레벨이 일정 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그 모터 제너레이터를 1, 2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구동력으로 하는 동안에 다른 하나가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 출력을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좀 그게 또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차가 스포티해질 줄도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 이 차를 오너분 중에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럼 나도 스포츠로 한번 해놓고서 막 코너에다가 차를 집어넣는 그런 것은 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타이어 때문에 한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그런 그 주행의 궤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오래오래 즐기는 게 낫겠죠. 앞에 차, 얘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앞에 좀 느린 차가 있어가지고 좀 추월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상태에서 계속 밟으니까요,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직결감이 조금 둔화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감각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중형 그냥 고급 세단, 프리미엄 세단, 럭셔리 세단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가 좀 뭐 욕심을 비워서가 아니라 꽤 훌륭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니까요, 브레이크가 아까는 좀 선형적으로 그 제동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급한 상황에서는 원래 모습이 나오긴 하는군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승 코스 거의 다 와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렉서스 같지 않다, 아니면 전륜구동 준중형 대형 세단 같지 않다, 그렇게 움직여 준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코모드와 스포츠모드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만큼의 차이는 아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요 ES300H의 그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